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 내용의 그 댓글을 보니까 제가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어제 내용을 좀 보충하려고 합니다. FSD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이제 1500불을 청구한다는 거죠. 근데 명확히 해야 될 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어제 너무 많은 이야기가 짬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랑 이런 것들이 지금 논란의 여지가 미국에서 좀 많이 되고 있어서 그걸 다 읽다 보니까, 그리고 편집할 때 아무래도 영상을 좀 그래도 짧게 만들려다 보니까 드러내는 게 많아서 좀 섞인 부분이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하드웨어 2.0과 2.5를 갖고 계신데 FSD를 안 사신 분들, 사실 근데 이거를 보충할 필요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한국은 거의 이게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폭발적으로 팔리기 시작했고, 그때 하드웨어 2.0하고 2.5가 있었는데 거기서 FSD를 사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FSD를 사면 당연히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근데 저도 이거를 어제 결론 100%못 믿는다고 하긴 했죠. 95%, 90% 이상 믿습니다. 그게 왜 여기에 나오냐면, 약간 테슬라가 오늘 결론을 미리 얘기하면 그레이 에리어를 자꾸 조금씩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근데 댓글에 보니까 뭐 FSD 사면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만불씩이나 하는데, 아닙니다. 초반에 FSD 이거 2,000불이었고요. 제가 살 때만 하더라도 모델 3 살 때 4,000불이었다가 5,000불로 바뀌었다가 7,000불. 그래서 제가 모델 Y 때는 7,000불에 넣었죠. 그리고 FSD를 산 사람들은 지금까지 계속 업그레이드를 받습니다. 2.0이어도 3.0으로 가고. FSD를 산 사람은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FSD를 안 산 사람들이죠. 테슬라가 FSD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서, 어제 이런 일론 머스크의 트윗도 제가 과거 2019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FSD를 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FSD를 안 샀는데 이제 와서 서브스크립션을 쓰려고 하니까 이제 인스톨레이션 피가 있으니까 거기서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이게 꽤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테슬라도 이걸 얘기를 안 했는데, 상황이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500불을 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응을 한 거죠. 본인들 한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그때 2016년에 이미 2.0, 2.5일 때 FSD가 충분하다,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다, 풀 셀프 드라이빙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지금 이제 서브스크립션이라는 바가 낮아지니까, 이미 이때도 2019년 때도 서브스크립션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싸진다든지 그걸 이제 노리신 분들이죠. 그렇지만 이제 또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그래서 테슬라 입장을 조금 이해하는 게, FSD를 사지 않은 사람까지 보호해줄 필요가 있냐. 제 입장에서는, 전 산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채널에 많은 분들이 들으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어제 내용을 만들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솔직히 중고차 가격도 많이 오르고 차값도 많이 오르고, 그건 저한테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도 또 따로 이제 마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중간에 이야기가 섞여서,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FSD 안 산 사람들이 지금 서브스크립션을 들어오려고 하는데 업그레이드 피를 받는데, 과거에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것 때문에 지금 발목이 잡혀서 이 비용을 내는 거에 좀 화가 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불인데 그때 2,000불, 3,000불 할 때 샀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도 논란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만불까지 갔네요. 근데 어쨌든 테슬라가 지금도 이 블로그에, 과거 했던 블로그 내용에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한마디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빌미가 돼서 지금 이걸 돈 내고 업그레이드 하는 거에 화가 났다라는 거죠. 테슬라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가격을 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500불이었지만 지금 1,000불이죠. 물론 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저는 샀으니까요. 다 샀으니까 앞으로도 업그레이드를 받을 건데, 문제는 어제 그런 4.0 얘기도 하면서 한 얘기가, 약간씩 이게 테슬라가 상황을 봐서 이걸 할 만하다 싶으면은 한다라는 거죠. 이래서 견제가 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좀, 테슬라를, 당연히 테슬라 차를 2대나 소유하고 있고 전 주식도 갖고 있지만, 전기차가 그 전에 널리 보급되기를 원하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런 모습들은 조금 그렇지 않나. 물론 이해는 된다. FSD를 사지 않은 사람까지 굳이 케어를 해줄 필요는 없지만, 그때 업그레이드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 놓고 이제 서브스크립션을 들어오려니까, 그래서 이제 대체 방안으로 8개월 동안 서브스크립션을 뭐 준다라든지,
왜냐면 서브스크립션을 뭐 한두 달만 하고 컴퓨터만 업그레이드를 받는 뭐 그런 악용을 하는 것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다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도 기업이라는 속성을 이해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테슬라를 이렇게 트래킹을 한다라면은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만 이거를 이렇게까지 일반 소비자가 알려고 하질 않기 때문에 충분히 여론이 안 좋으니까 500불은 깎았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 생각에 테슬라의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어제 제가 한 이야기가 전달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FSD를 사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지만 과거의 한 말 때문에 좀 약간 어긴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좀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좀 한 거고요. 그렇지만 저는 뭐 사서, 저는 뭐 심지어 더 싼 가격에 샀는데 계속 업그레이드도 해주고 가격은 계속 올리니까 솔직히 내심 기분은 좋죠. 그렇지만 이 채널의 정보 전달을 위해서 최대한 그런 걸 자제하려고 했던 거고요. 거기다가 이 테슬라가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죠. 가격을 올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게 좀 안 좋다고 하니까 당연히 딜러십들, 제가 근데 제 채널에서 제가 과거에 미국 딜러들이 얼마나 진짜 뒤통수를 치는지 제가 얼마나 많이 비판했는지 아실 겁니다. 이래서 참 이게 영상 하나에 그걸 다 이제 넣을 수는 없으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와전이 되는 건데,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 오른다는 건 썩 좋은 게 아니고, 물론 다 요즘 오릅니다. 그러다 이제 포드 마기 보십시오. 내연기관도 프리미엄이 요즘 붙어서 팔리는 마당에, 그리고 중고차 가격도 오르죠. 그리고 자꾸 저렇게 새 차 가격 올려주니까 제 모델 3 지금 거의 차 가격이 4만 불에 와 있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했더라고요. 세금이나 데스티네이션 차지라든지 그런 부가세를 다 빼면 차량 가격은 텍스 크레딧이 그땐 있었으니까 받으면 제가 한 4만 5천 불에 샀더라고요. 그러면은 2년을 넘게 탔는데 고작 5천 불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새 차 가격을 자꾸 올려주니까, 그러니까 기존 오너들은 새 차 가격을 올려주면 자기 차 가격이 방어가 되니까 좋죠. 좋지만 모델 3 처음 나왔을 때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3만 불 때 이제 널리 보급한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 가격 근처에도 못 가죠. 이제 도로 올라가 버려서 이제는 정말 머나먼 얘기가 돼 버렸죠. 그러니까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 그래도 좀 일단 저변 확대가 저는 파이가 커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하지만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어제 비판적인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기분이 좋죠. 그렇지만 가격이 계속 뛰고 있고 그걸 직접적으로 소비자가 보니까 투명하게 보는데 이게 한두 번이어야지 다섯 여섯 번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런 딜러십들이 왜 존재했는지 과거에 잘 알겠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포드 마기도 지금 프리미엄이 뭐 붙어서 뭐 팔 생각이 없으니까요. 웬만한 내연기관들은 전기차를 안 팔려고 하니까 딜러십들이 이때다 싶어서 지금 엄청 올려서 지금 딜러한테 가면 아까 그 뒤통수 맞은 포드 마기 사는데 별로 기분이 여전히 최신 뉴스들 계속 나옵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뭐 온갖 잡다한 그 피를 다 붙여서 팔기 때문에 기분이 좋진 않죠. 근데 그거를 이제 딜러십들이, 그러니까 회사는, 포드라는 회사는 거기서 좀 멀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딜러랑 어떤 가격이 오가는 게 이제 비밀이니까 알기가 어렵죠. 근데 그래도 이런 어떤 일정한 가격에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소비자로서는 오히려 그쪽 면에서 좀 기분이 덜 나쁘지 않았나. 그러니까 딜러들이 이제 세상이 바뀌니까 안타깝게도 이제는 안 좋게 되어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왜 존재했는지를 이런 가격 조정에서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도 안정적 가격도 딜러의 한 역할이었던 거죠. 테슬라가 이거를 너무 많이 지금 짧은 기간 안에 5번 넘게 지금 가격 인상했고 너무 자주 가격을 올리니까 소비자들이 거기에도 좀 짜증나 있다. 그렇지만 뭐 수익성은 굉장히 좋아질 거고, 뭐 어쨌든 뭐 판매량은 뭐 미쳤으니까요. 수요가 엄청나니까 뭐 이해는 하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이 그 오르는 과정을 두 눈으로 보는 것도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지. 현재 그런 어떤 여론 상황들, 그런 것들을 전달하려고 제가 얘기한 거지. 저는 어쨌든 가격이 오르면 제 중고차 가격이 방어가 되니까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자, 테슬라에 대한 또 다른 재미난 이야기로는, 참 테슬라는 그래서 이렇게 좀 관심과 집중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송을 당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누가 이런 것도 카운트해서 더 올렸더라고요. 자, 테슬라가 그렇게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소송을 제일 많이 당할 것 같지만 2017년에 이걸 카운트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기사는 최신이지만 2017년에
도대체 소송을 얼마나 당하나 자동차 메이커들이. 예, 테슬라는 한 3번쯤 당했답니다. 지금은 더 많이 당하겠죠. 2017년보다 더 많이 파니까. 근데 그런 걸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예, 제너럴 모터스가 GM이 무려 260건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때 테슬라는 3건 정도 당했고요. 크라이슬러, 포드인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얼마나 승소했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포드는 2017년에 많이 졌더라고요. 이길 확률이 33%인데 GM은 무려 93%나 이겼습니다. 참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어제 그런 배터리도 그렇고 배터리 화재로 인해서 분명히 워런티가 돼야 될 텐데 참 그런 안타까운 소비자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하는 거는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튼 GM이 제일 케이스가 많다. 그렇지만 언론에서는 집중 포화를 테슬라가 당한다. 아무래도 더 화제성이 있다 보니까 조그만한 것들이 더 부풀려지는 면들이 이런 면을 봤을 때 간접적으로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예, 저도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좀 테슬라 뉴스는 좀 걸러서 듣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 모델 S 플래드랑 롱레인지 딜리버리가 지금 좀 스탑됐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화재라든지 FSD라든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으니까 홀드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좀 고치려고 하루빨리 좀 이게 딜리버리가 돼서 이 테슬라 판매량에 좀 기여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캐패시티는 한 100만 대 이상이 되더라도 진짜 매 분기마다 조금씩 이렇게 발목을 잡는 일들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으면은 정말, 그리고 배터리가 원활히 공급된다라면 정말 어마무시한 판매량을 자랑하겠지만 그럴 확률이 조금은 매 분기마다 이렇게 조금씩 일들이 있어서, 하지만 금방 해결될 것으로 그리 심각한 문제로는 보이진 않습니다. 요것에 대해서도 추후 트래킹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현지의 이제 플레드 반응이 어떠냐고 물어보신 분도 계셔서, 그리고 자꾸 플레드의 그런 0 to 60가 그쵸, 그게 그 자세히 이제 파인 프린트를 보면은 이제 이게 좀 상징적인 거죠. 그래도 여전히 그냥 공도에서 그냥 테스트해도 무지막지하게 빠르지만 거기서만 빠른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플레드 반응은 이 데이터 하나가 다 보여줍니다. 60마일에서 130마일까지, 그러니까 고속이죠. 혹은 롤링 스타트라고도 하죠. 20마일에서 이제 100까지, 120km 아워까지 가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도 그냥 악셀레이션을 밟아버리면은 지금 맥라렌 720S, 페라리 F8, 포르쉐 911 터보 SA 이런 거는 이제 다 저 세상입니다. 이런 거랑 비교가 되는 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이 정지해서 그걸 빨리 가속하면 최상이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달리다가 언제든지 밟으면은 말 같지도 않은 가속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상대적으로 이 위에 차들에 비하면 저렴한 가격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현지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모델 S 판매량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굳이 플레드가 아니더라도 롱레인지의 가속 성능은 미국 기준 60마일 기준으로 3.1초입니다. 모델 3 퍼포먼스랑 맞먹기 때문에 모델 S의 수요도 역시 저는 탄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판매량이나 수요가 이게 어마어마하니까 앞선 약간씩 이제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해도 이 정도는 그냥 뭉개고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해도 수요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지금은 상관이 없지만 자신감도 넘치고 판매량도 좋고, 그렇지만 조금은 그래도 조금 요런 것들을 추후 나중을 대비해서라도, 그리고 좋은 이런 콘크리트 팬층들이 그래도 이런 것들로 데미지를 먹고 조금씩 갈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 줬으면 좋겠다. 여튼 플레드 모델 S 성능은 굳이 그렇게 0 to 60만 보지 않아도 다른 이런 페라리 맥라렌은 이제 끝났습니다. 비교되지 않습니다. 직선에서는 도저히. 그리고 일반인들은 여기에 더 환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요는 아주 견고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슈퍼차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하면, 이 골드만삭스에서 이걸 오픈하면 이제 엄청난 수익을 거둘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걸 좀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다 열렸을 때 가정이고요. 일론 머스크가 다시 생각해도 보조금이나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나는 이렇게 오픈 마인드다라는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예 결제 시스템도 없고 이게 차량 안에 통신이 돼야 되거든요. 일절 결제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거 오롯이 진짜 핸드쉐이크 과정과 프로토콜, 이게 이걸로 인해서 통신이 되는 건데 과연 타 회사에게, 그러니까 유럽이나 좀 가능하지, 가장 큰 지금 테슬라의 중요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여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도 여는데 한참 걸릴 거다.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유럽은 빨리 열리겠지만 미국은 다시 생각해도 오히려 레딧이나 이런 데서 좀 듣기로는 아예 여는 게 진짜 가능할까? 그 어댑터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인증받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액세서리들이 계속 첨부될수록 통신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라도 강제로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그러다 보면은 결국 테슬라 차량을 구입하겠죠. 그런 뭐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미국 내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이스X 뉴스로 넘어가기 전에 일론 머스크가 다른 스티어링 휠 옵션이 있냐, 이거 MKBHD가 좀 이 스티어링 휠에 대해서, 요크 스티어링 휠에 대해서 반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좋은 점도 있지만 그리고 좀 단점도 있는, 이렇게 돌릴 때마다 이런 터치 버튼을 이게 쓱 문지르게 돼가지고 오작동을 할 여지가 있다. 뭐 그래서 원형이 있냐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없답니다. 그냥 요크 스타일로 쓰란 얘기죠. 저는 좋습니다. 저는 매우 좋을 거, 아직 써보지는 못해서 모르겠는데 일단 보기엔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굳이 모델 S에 관심 있는 게 요크 스타일 휠도 한몫하는 건데 굳이 바꿀 생각 없고, 일론 머스크도 아예 그런 휠 만들 생각이 없답니다. 자, 스페이스X 얘기인데요. 참 이 회사는 정말로 화성이나 이제 멀티 플래닛을 가는 거에 대해서 참 진심인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으로는 이 유로파 클리퍼라고, 지금 주피터 문에 거기 이제 어떤 이제 얼음이 쌓여 있는데, 저는 우주 항공 전문가가 아니지만 거기 뭐 얼음 밑에 이제 어떤 바다의 흔적 뭐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좀 보려고 이런 미션을 이제 런칭했는데, 당연히 스페이스X가 이걸 따냈고, 꽤 큰 금액이죠. 거의 한 200 밀리언 달러니까 한 2천억 정도를 또 딴 거죠. 이렇듯 이제 나사가 여전히 스페이스X의 큰 고객이다 보니까 좀 정부의 입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이죠. 지금 경쟁적으로 스페이스X만의 고유한 영역을 갖춰가고 있고 계속 이제 이런 좋은 캐시플로우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주피터까지 이런 로켓의 연료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번에 이런 버진 갤럭틱의 솔리드 쪽 고체 연료도 있고, 근데 스페이스X에 대해서 약간 좀 잘못되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제 스타쉽은 메탄을 씁니다. 메탄 연료를 쓰는데, 이게 화성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연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스타쉽을 타고 화성에 가서 그걸 연료를 채취해서 돌아올 수 있다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과 달리 스페이스X의 스타쉽은 메테인을 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약간 틀린 거죠. 찾아보니까 별도의 이제 화학 반응을 또 통해서 할 수는 있죠. 메세인은 생산은 쉽게 생산할 수 있긴 하지만 직접 채취하기는 좀 어렵다. 근데 화성보다는 이게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좀 섞여서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저기 주피터라든지 넵튠, 다른 외곽 행성에는 대기가 다 이 메탄 레이크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거긴 메탄 천지라는 거죠. 거기서 채집해서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먼 미래를 보는. 원래 근데 로켓 연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번에 버진 갤럭틱이 이제 비행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추진한 연료가 아마 고체 연료일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스페이스X가 모두 메테인을 쓰냐, 그러니까 메탄을 쓰냐, 그건 아닙니다. 팔콘 9은 이 케로신, 로켓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드로카본. 거기다가 이제 옥시젠, 리퀴드 옥시젠을 섞어서 연소를 시키면서 나가는 거죠. 그럼 왜 메테인을 안 쓰냐? 사실 이게 에너지 덴시티가 더 높습니다. 당연히 하이드로카본이고, 이제 체인이 좀 길어지면 당연히 에너지 덴시티가 높아지죠. 그렇지만 이거 태우면은 또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메테인이 훨씬 더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스타쉽은 그런 것도 고려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참 일론 머스크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연료 얘기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화성에는 메세인이 별로 없습니다. 대기상에. 그치만 제조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행성에는 메세인 천지기 때문에 거기서 채집하는 기술을 어떻게 하면 연료를 거기 가서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말 가겠다는 의지가 다른 회사와 달리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요. 리퀴드 하이드로젠이 사실 메세인보다 좀 더 각광을 받았는데 이건 좀 관리가 어렵습니다. 수소는 여러모로 관리가 참 까다롭고 이런 실링이라든지 인슐레이터도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리퀴드 하이드로젠을 유지하려면 온도도 매우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여러 면에서 참 하이드로젠은 이래나 저래나 참 쓰기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우주 쪽에서도요. 앞으로 그런 수소차가 참 보급될지도 참 그래서 좀 의심스러운데, 하여튼 항공 우주에서 지금 스페이스X의 팔콘 9은 이제 로켓 연료, 기존의 로켓 연료를 쓰고 스타쉽은 메세인을 쓴다. 근데 이제 메세인은 여기 보셨다시피 좀 최신 연료고, 그리고 다른 행성에서 공급받을 수 있고, 그리고 깨끗하다. 이런 로켓 연료를 쓰면은 또 청소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메세인은 그런 과정이 좀 필요도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기술적인 면이나 친환경적인 측면이나 다른 행성 가는 거에 있어서도 참 일론 머스크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